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도 네이트판에 굉장히 핫한 이야기가 올라와서 요걸 들고 왔습니다. 남편이 이혼하자는데요 라는 담담한 제목으로 시작된 글이고 4월 10일에 올라왔던 글이네요. 뭐든지 희한하게 이게 남의 이혼 얘기 좀 재밌단 말이야. 그래서 좀 이야기가 길고 그러면 제가 요약을 하는데 이거는 뭐 글 가독성이 좀 괜찮은 편이라서 제가 그냥 읽어주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이제 결혼 3년차의 맞벌이 부부입니다. 반반 결혼했고요. 애는 없어요. 제 성격은 좀 쿨한 편이고 뒤끝없고 다혈질 기질이 좀 있어요. 그리고 남편은 순둥순둥하고 싸우는 걸 싫어해요. 이혼하자는 이유는 싸우는 것에 이제 지쳤대요. 사실 싸우는 이유도 그닥 별거 아닌 건데 제가 좀 욱하는 게 있어서 그 당시에는 막 쏘아붙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지나면 다시 괜찮아져서 다시 잘 지내요. 쏘아붙일 때 조금 심한 말들을 하긴 하는데 남편은 막 혼자 조용히 울고 먼저 미안하다고 항상 해줬어요. 울 때마다 울지 좀 말라고 이제 우는 거 보기도 지겹다고 했어요. 남편은 싸워도 감정 세우는 것보다 조용조용하게 푸는 걸 좋아하고 너무 감정이 서면 좀 지난 다음에 얘기하자고. 지금 얘기해봤자 서로 감정 상한다고. 남편은 빨리 푸는 걸 좋아했지만 너무 날이 설면 그렇게 좀 이따 얘기하자곤 했었어요. 어찌됐든 풀리고 나서 남편이 제발 싸우더라도 서로 상처되는 말들은 하지 말자고. 어차피 당신도 나한테 그렇게 말하고 나면 후회할 거 아니냐고. 그래도 이게 화나면 고쳐지지가 않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잘못한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뭐라 해도 울지 않았어요. 그래도 남편이 먼저 미안하다고는 해줬지만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까 화해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 정도 되니까 제가 먼저 풀자고 그런 말 한 거 잘못했다고 하긴 하는데 그때부터 남편이 시큰둥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또 몇 달 지나고 한번 다시 싸우고 나서 화해한 다음에 남편이 조용히 이혼 얘기를 꺼냈어요. 전 놀라서 아니 그럼 싸울 때 얘기하던가 대체 왜 풀고 나서 이제 와서 그러냐고 했더니 지쳤대요. 절 너무 사랑하지만 못 이겨내겠대요. 제가 변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많이 그럴 기회를 줬는데 왜 몰랐냐고 해요. 그 정도였다면 정말 너무 힘들다고 이혼까지 하는 게 아닐까 하고 귀띔이라도 해줬으면 제가 노력했을 거예요. 근데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아요. 주말마다 저녁도 따로 먹어요. 둘 다 주말은 회사 안 나가는데.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그래도 전 남편을 너무 사랑해요. 남편도 절 사랑한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 남편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두서없이 써서 죄송합니다. 점점점. 이게 뭐 남자분들은 요거 보면 약간 좀 남일 같지 않은 분들 많을 거예요. 뒷목 턱턱턱 잡을 것 같고 이게 숨 턱턱턱 막히고. 그래서 이게 정도의 차이가 이건 좀 심한 것 뿐이지 이런 경우 좀 많이 비일비재한 그런 케이스거든요. 남자 여자 싸우게 되면. 여튼간에 우선 베풀부터 보자면 젤 베풀이 제 성격은 좀 쿨한 편이고 뒤끝 없고 다혈질 기질이 좀 있어요. 뒤끝이 없는 게 아니라 지 편한 대로 다 쏟아내니 뒤끝 있을 일이 없는 거임. 여기에 뒤끝까지 있으면 사람이 아니지. 아무리 싸워도 사람이 선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 선을 못 지킨 건 그냥 머리가 나쁜 거지. 그 남편 정신병 걸리기 전에 놔주는 게 답임. 이게 제일 베스트 댓글이었고 그 다음 댓글은 남편이 조용하게 푸는 걸 좋아한다고요? 그럴 리가요. 님을 사랑하니까 님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해서 최대한 참으면서 예쁘게 말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님은 남편이 상처를 받건 말건 일단 님 빡치는 거 해소하는 게 먼저였던 거죠. 이건 성격 차이를 넘어서 남편이 사랑을 받지 못하는 문제까지 번지는 건데 님은 왜 이혼 얘기가 나왔는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시는데. 그리고 마지막 베풀은 옆에 사람 감정 쓰레기통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거 자기 분 못 이기면 알아서 고쳐요. 옆에 사람 질리게 하지 말고 라고 베풀이 달렸습니다. 보면서 뭐 거진 다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미리 얘기하고 싶은 게 사실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남자랑 여자랑 구조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 근데 네이트판 같은 게 여초에서 보다 보면 여자들이 항상 착각을 하는 게 여초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병신 같은 놈 이야기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참고 이렇게 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항상 눈에 보는 건 병신 놈이니까. 근데 일반적인 거는 보통 남자랑 여자랑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결혼 관계를 유지하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훨씬 많이 참아요. 그래서 왜 훨씬 많이 참냐 하면 이 남녀 관계랑이 그래. 남자는 보통 이성적이에요. 그리고 여자는 보통 감성적이야. 이게 남녀관계 알파이자 오메가란 말이야. 이게 끝이란 말이야. 남자는 이성적이기 때문에 포용해줄 수 있는 범위가 기본적으로 넓어요.
그래서 뭐 여자가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뭔가 좀 언짢아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무엇보다 이걸 내가 얘기한다고 해서 고쳐지지 않는다는 걸 뻔히 아는 경우도 있잖아. 그런 경우에 애초에 말도 안 꺼내는 경우가 태반이란 말이야. 왜? 어차피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서로 감정만 상한다 이런 느낌이 들고, 반면에 여자는 감정적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생각을 못해. 일단 무조건 뭔가를 쏟아내야 돼. 분출을 해야 돼. 그리고 포용될 수 있는 범위가 남자보다 굉장히 좁단 말이야. 그래서 뭐만 하면 화부터 내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여자 감정적인 게 있는데 한국 여자가 유독 그런 게 굉장히 심해요. 다른 나라 여자에 비해서 약간 그 이성적인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 단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뭐 걸크러쉬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었죠. 그래서 걸크러쉬라고 해서 뭔가 여자가 여자한테 리스펙트 보내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 걸크라는 것도 이게 한국에서는 걸크라는 게 그냥 예의 없고 싸가지 없고 매너 없는 여자들한테 걸크라는 말을 쓰더라고. 나 그거 굉장히 깜짝 놀랐어. 저건 그냥 개념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저게 진짜 남자였잖아. 남자였으면 같은 남자는 존나 처맞을 짓을 하는 그런 여자한테 걸크라는 걸 붙이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옆에 사람 여기 마지막에 덧글처럼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뭔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방금 전 말한 것처럼 진짜 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남자랑 여자랑 다른데, 이 여자 같은 경우는 일단 무조건 감정을 쏟아내도 막 쏟아낸 거지. 본인 스스로가 저렇게 말 정도면 진짜 많이 심하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별거 아닌 걸로 욱하고 너무 심하게 했다면 진짜 지랄 연병 튼 거란 말이야, 그게 막말로. 그리고 남자가 그 상황에서 대화를 피해요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당연히 피하지. 그 상황에서 대화가 안 된단 말이야. 대화가 안 돼, 그 상태에서. 근데 이게 남자 여자의 그 공통적인 딜레마 중에 하나기도 한데, 그 여자는 그 상황에서 자기가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땐 대화가 아니라 지랄인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뭔가 자기가 생각할 때, 일단 남자가 생각할 때 요만큼 잘못했단 말이야. 별거 아닌 거야. 근데 여자가 지랄을 이만큼 들어버려. 그러면 처음에 남자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럽지. 요만큼 했으면 그냥 이거 하지마 하면 끝나는 거란 말이야. 남자들끼리는 하지마. 근데 이거 하지마 하면 끝내는 일을 이만큼 지랄 연병을 틀어버리거든. 그럼 맨 처음에는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리고 이 정도로 이게 선이 넘어가면 보통 남자는 진작에 안 봐요. 진작에 안 보거나 아니면 똑같이 지랄 연병을 틀지. 남자도 한계인 게, 그러다가 참다가 터지면 지랄 연병을 트는데, 이 남자는 그걸 계속 참아왔던 거야. 참아왔던 것들이지. 그리고 이게 제가 말하는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선긋기라고 있다고 했잖아요. 남자가 이거 참아주면 그걸 또 넘는다? 그걸 또 참으면 또 이걸 넘는다? 이건 계속 넘는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 선긋기 하는 사람 되게 많아. 나는 이런 거를 이제 약한 인간의 표본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가 이게 여자들이 되게 많거든. 받아준다? 그러면 이거를 받아주는 것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약간 좀 만만하게 보는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남자한테도 내가 말해주고 싶은 게, 여러분들도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지랄해야 돼요. 진짜 지랄 연병 틀어서, 그 뭐지? 일전에 그 얘기했던 거 있잖아. 그 내가 연예 유튜버 어떤 누가 얘기했다고, 사랑한다면 간헐적으로 지랄병을 틀어주면서 내가 언제든지 널 떠날 수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라고 얘기한 게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남자가 이게 다 받아주고, 심지어는 여자가 이게 딱 봐도 분명히 선 넘은 그 지랄 연병을 수차례 틀었는데, 근데 남자가 또 먼저 와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여자는 뭐 당연히 그런 줄 알았던 거야. 계속 이제 감정 쓰레기통 취급해놓고 나중에 뭐 항상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건데, 나중에 지금 와서 남자가 이혼하자고 하니까 남자는 참다가 썩고 골마서 문드러진 건데, 여자는 우리 푼 거 아니었냐고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지. 자기는 풀었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 아까 말했잖아. 이게 이거 이 정도 했으면 이거 했으면 하지마. 그러면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건데, 여자는 그 상황에서 지랄을 해야지 풀린 경우가 되게 많아. 진짜 지랄을 해야지. 결론적으로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남자도 이게 좀 굳이 이렇게까지 참을 필요는 없었는데, 지가 어떻게 보면 이거 좀 억지로 크게 키운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자가 그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지랄을 하잖아. 남자도 똑같이 지랄하면 의외로 또 별일 없이 넘어간단 말이야. 의외로 별일 없이 넘어가.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서로 지랄하고 싸우잖아. 그러면 이게 상처된 말, 여자는 상처된 말 있잖아. 그 와중에서 자기는 상처된 말을 뱉어놓고 자기가 뱉은 걸 기억 못해. 자기가 상처받은 말은 하나씩 정확하게 기억해, 그거를. 이게 진짜 나 갑자기 또 혈압 오르기 시작하는데, 결국에는 이 여자가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마지막에 후기 남긴 게 뭐라고 남겼냐면, 댓글들을 보니 제가 많이 잘못한 게 많네요. 남녀 바뀐 것 같다는 댓글도 있었는데, 연애 시절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너넨 남녀가 바뀐 것 같다고. 그렇다고 제가 막 성격이 남자 같고 남편이 여자 같은 그런 건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싸움이 터졌을 때라던가 대하는 자세가 좀 달라요. 그래서 봤을 때 이거 남자다운 성격이었잖아. 진짜 뚝배기 깨졌어, 이건 진짜. 그래서
그나마 긍정적인 게 아무튼 정말 싹싹 빌어보려고요. 댓글들 감사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게 싹싹싹 빌면 그 다음에 이게 뭐 나아질 수가 있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남자 입장에서는 뭐 이상해서 진짜 썩어 문드러졌으면 정말로 바닥치면 이게 회복이 안 되거든. 근데 정말 여자 입장에서 이렇게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지랄 연병을 다 받아준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여자가 정말로 이렇게 말한 것처럼 싹싹 빌잖아. 그러면 조금은 나아질 거란 말이야. 나아질 거야. 나아질 건데 한편으로는 여기서 애가 있으면 무조건 나아지거든. 애가 있으면 나아지는데 지금 문제는 3년 맞벌인데 애는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되면 뭐 이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결론적으로 내가 이걸 보고 얘기하고 싶은 내용들은 그래요. 남자는 이성적이고 여자는 감성적이야. 그래서 서로 대화가 안 통해. 그래서 이게 대화가 안 통하기보다는 풀어내는 방식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외래 남자들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감성적인 여자보다 좀 이성적인 여자들이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유튜브 보시는 여자분들이 약간 이런 취향들이란 말이야. 좀 남성적인 경향이 강한 분들은 좀 이성적인 능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자분들 만나면 외래 좀 마음이 편한 게 여자도 아는 거야. 이거 어차피 말해도 안 될 것 같다 알잖아. 그러면 애초에 말도 안 꺼내. 남자들이 그런 거 똑같이 그런 게 이해해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어차피 말해도 안 될 것 같으면 말해봤자 피곤할 것 같은데 패스하고 그러다가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지 마. 마음에 안 든 게 있으면 이거 마음에 안 들어. 하지 마. 그러면 내가 요만큼을 잘못 딱 요 정도에 맞게만 뭐라고 하고 딱 끝난단 말이야. 그러면 진짜 별일이 없거든. 근데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감정적인 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래서 당장 일본만 보더라도 일본에는 그 시대상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여자가 자기 있는 감정 다 드러내고 이제 격분하는 거 있잖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 뭐가 인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그런 사회적인 미덕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게 없죠. 왜 그러냐면 남자들이 다 받아주니까 이 새끼들아. 이거 보면서도 남자들 이건 남 얘기 아닌 거 느끼는 사람 진짜 많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여자가 조금 더 감정이 심한 것 뿐이었지, 이게 표현하는 방식이 되게 심한 것 뿐이었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갖고 나도 이거 보면서도 뭔가 이게 좀 남들 같지 않고 그렇습니다. 여튼간에 뭐 이게 두 분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뭐 애 없다니까 내가 봤을 땐 그래 이혼한 게 낫지 않을까. 나는 사실 이런 경우 그냥 남자 보고 왜 잘 안 변하니까 사람 관계라는 게. 그래서 이런 경우 잘 안 변하고 이렇게 또 이게 이혼하게 되잖아. 그러면 미련이 남는 게 어느 쪽일 것 같아? 여자가 엄청 미련 남는다, 이런 경우. 항상 그렇거든요. 지나고 나면 그래도 최선을 다한 남자 입장에서 이러고야 이렇게 참고 이혼하잖아. 그럼 남자 쪽에는 미련이 없단 말이야. 여자 쪽에 더 미련이 남게 돼 있거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들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거야. 남녀 관계에 대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참아주고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참아주는 걸 알고 있으면 헤어지고 나잖아. 그러면 미련이 남는 건 바로 당신이에요. 그래서 그거 좀 잘 생각해가지고 좀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좀 생각하지만 좀 뭐 아따마를 좀 굴리라고 좀 진짜 이씨. 그래 진짜.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 좀 약간 좀 짜증나는 얘기 올리긴 올렸는데 뭐 여튼간에 지금 제가 얘기해줄 건 다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남자분들도 이런 거 있으면 참지 말고 한번 우박 지르고 약간 조울증이 생겨. 그러면 의외로 여자들도 이렇게 이게 감정 지를 때 같이 질러주잖아. 그러면 그거 가지고 크게 뭐라고는 안 하거든. 감정 상하는 말만 서로 안 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이야기, 조금 더 이렇게 암 걸린 이야기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퍼와가지고 얘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